호수에서 찾은 수백 마리의 분홍 날갯짓과 거기서 맛본 고소한 장어구이. 가지가 풍년이요. 보랏빛으로 가득한 가지 계곡에서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요. 에메랄드빛 해안가를 거쳐 안으로 들어간대요. 그보다 더 푸른 비밀의 동굴로 떠납니다. 고도의 고장을 찾아 우리 딸내미 무게랑 똑같아요. 다채로운 빛깔로 물들어가는 달콤한 풍경 속을 거닐어 봅니다.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행이란 몇 번 가본 곳이라도 갈 때마다 놀라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요. 튀르키예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지만 제가 튀르키예를 계속 여행한 이유겠죠. 이번 여정은 아이든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 떠납니다. 에게해 지역에서 가장 긴 강인 부육 멘데레스 강에 흐르는 비옥한 평원에 자리한 아이든은 중요한 농산물 생산지 중 하나입니다. 아이든 시장은 네모난 공간의 장이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우리나라 시장처럼 길게 늘어선 것이 특징입니다. 아유 정신없어요 여기. 장이 서가지고 지금 아이든의 시내 동네별로 재래식 장이 돌거든요. 그래서 지금 왔는데 와, 정신가 봐요. 소확기를 맞은 아이든의 시장은 손님들과 다양한 작물로 북적였는데요. 이렇게 규모가 큰 시장은 저도 튀르키예에서 처음 봤어요. 아 포도. 포도. 브랜드 포도. 그 술탄이요? 네. 달콤하기로 유명한 술타니의 포도입니다. 하다빌리모. 술타니에는 씨가 없고 당도가 높아 건포도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 품종입니다. 아 맛있다. 이걸 말리면 저희가 알고 있는 술탄이가 돼요. 이 시기엔 채소가 많이 팔린다는데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죠. 가지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가지 고장이어서 그런지 여러 종류 가지가 있는데 둥그런 것도 있고 와 이렇게 생긴 건 튀르키예에서 처음 보는데 고추처럼 이거 아드네? Patlıcan, patlıcan. Ama böyle şekil farklı. Evet o şekli. Özel var mı? Buyur ablacığım. Eski yıllar önce. 모양이 정말 독특하죠? Ne kilo? 이게 토종 가지래요. 토종 이렇게 계량하기 전 토종. 그 다음은 레제트. 이게 더 맛있대요. 그래서 그것만 골라서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이거 끄비다. Alma teyzem kızar şimdi. Bu benim. 지금 가지 수확철 막바지예요. 다른 작물들도 지금 막바지인데 터키에서는 수확철 막바지에 이제 겨울 내내 먹으려고 말려요. 그 말리는 전통 문화가 있거든요. 큰 도시의 시장은 보통 대량 생산하는 농장의 작물을 파는데요. 이곳은 직접 밭에서 키운 것을 파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여기 사람들도 많이 먹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는 거 새비름 한국말로 새비름. 꼭 우리나라 재래시장 같죠? Buraya gelmek için kaçta kalktınız kaçta? 6'da. 6'da. Sonra topladın sabah geldin. Hayır bunlar dünden topluyor. Gün evvelden topluyor. Çocuk davranım var. 할머니들이 직접 텃밭에서 키워서 파는 게 너무 저는 좋아요. 장에 가면 보통 그분들한테 사거든요. 다 유기농으로. 갑자기 할머님 가게에 손님이 몰려들어 자리를 피해들었는데요. 내친 김에 요깃거리를 사러 갔습니다. 야 여기 요슬레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튀르키예 음식 중에 하나인데 간식용으로 딱 좋아요. 튀르키예에서 가장 사랑받는 길거리 음식 중 하나인 괴즐레메는 밀가루와 소금, 물로 빚은 반죽에 다양한 속재료를 넣어 먹는 전통 음식입니다. 빈대떡 냄새가 나요. 빈대떡.
예, 이거 아까 그 할머니 너무 정겨워서 그 옆에 가서 같이 먹으려고요. 밴드 아든 geldim. Böyle 25 liraydı verem al. 아, sıcak ama beklemek lazım. Benim dişlerim takılıyor da. Ha. Onun için yiyemiyorum. Söyledim inci yapma kızım aç kalın yap dedim. İnadını kağıt gibi yazmış ülkeler. Ha. Ondan çok zorlanıyorum. O yüzden yavaş yiyorsunuz. Yani istersen daha yiyebilirsiniz. Ha. Tamam, kurtardım. Doktordan alayım mı rokayı? Yoğurt. Kendi yaptınız. 다행히 제 계절레매가 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인지. Canım benim. Değil mi? Daha ince. 이가 없으셨던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나서 자꾸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Bizim özü yaparlar buna. Börek yaparlar. Yaparız 40-50 kadar yaparız yaptık mı? Halbuki kapatırız. Birimiz pişirir. Benim kızım var mesela senin gibi. Oğlanlar yazıyor. Ben pişir veriyorum. 할머님과의 정다운 만남을 뒤로하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아이딘과 마찬가지로 부육 멘데레스 강가에 위치한 도시 나즐리. 옥토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 도시를 대표하는 작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리 위에도 이렇게 다 가지를 말려놨어요. 이렇게 쭉 양쪽으로 저까지. 와, 너무 웃기다. 우리 보통 다리에 그 사랑의 열쇠 걸어놓잖아요. 여기는 사랑의 가지를 걸어놓네. 이곳에선 아이딘 가지라는 품종을 사용하는데요. 껍질이 얇고 끝이 뭉툭해 주로 건조용으로 사용된답니다. 그 투르키의 나즐리라는 마을인데요. 일명 가지밸리라 그래요. 실리콘밸리 이름을 따서 여기 마을 사람들이 다 집집마다 가지를 파서 말리는 작업을 한대요. 그래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지를 가득 실은 트럭이 마을로 향합니다. 여름 동안 부지런히 키운 가지들인데요. 나즐리에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약 5천 가구가 가지 말리는 일을 함께 한다는데요. 하루 평균 70톤의 가지를 동네 주민들이 손질한다고 합니다. 정말 굉장한 양이죠. 우와, 이 집에 엄청나게 쏟아놓고 갔어요. 와. 트럭엔 여전히 가지가 가득한데요. 예, 이 트럭이 가지를 집집마다 떨궈주면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주인이 그만 이만큼 소리 지르면은 그만하고 또 다른 집으로 가고 그렇대요. 참 재밌죠? 가지 트럭이 지나간 골목에는 집집마다 가지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가지 계곡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네요. 메르바. 이렇게 속을 파고 있어요. Merhaba. Sağ ol, teşekkür ederiz. Hoş geldiniz. 우리나라는 가지를 조각내서 말리지만 튀르키예선 이렇게 속을 파내고 껍질만 말린답니다. 가지 속 파는 용 칼인데 저도 처음 봐요. 여기서 판대요. 기념품을 하나 사가야 될 것 같아요. 속에 밥을 채운 돌마 요리를 하기 위해서죠. 진짜 얇게 껍질 부분만 남기고 싹 파졌어요. Bunu nereye gider bu? İnekler yiyor, hayvanlar yiyor onu. Köylerden gelip alıyorlar. 가축들이 먹는데 이거는. Çuvalı 5 lira. Köylerden. Çuvalı 5 lira. Veriyor. Çiftliklerden, çiftlik sahipleri. Ondan sonra deli oluyor. Çünkü bu içerisinde nikotin var. Evet. Evet. Çok seviyor hayvanlar, Öyle çok seviyor. İnekleri affedersin süt yapar bu. Çok süt yapar. Süt yapar, çok süt yapar. Yapıyor, çok. Hayvanı genişletir. Çünkü sulu. 가지 속을 도려낼 때 나름의 기술이 필요한데요. 가지 안 속살을 한 번에 제거해야 건조 중에 썩거나 색이 어두워지지 않는답니다. Bu ne için bağlanacak mı?
발란트 뒤집지 않아. 바느질하는 거네. 엄청 큰 바늘이야. 가지 속 정리가 끝나면 일정한 개수로 가지를 꿰어 말릴 준비를 합니다. 48개. 나도 약간 Bu sapçık kısmı. Bunu ayrı dizeceğiz, bunu ayrı dizeceğiz. 아, neden? Ayrı istiyorlar. Öyle mi? Ha. Evet. Ama ev arasındaki bizler mesela bir sap bir burun, bir sap bir burun diye dizer gideriz. 이걸 따로따로 깬대요. Bunu daha 앞부분, 뒷부분, 꼬리 biraz 부분. muteber tutuyorlar. 다 구살. Daha güzel tutuyorlar yani. 6개씩 8번을 꿰어 48개를 한 묶음으로 만든답니다. 가지 종류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지만 보통 2kg 정도 된다는데요. Ha, tamam. 2 tane. 2, 3, 4. 수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꿰실 때 안 세고 했는데 딱 숫자가 맞았어요. Kolye. 바트라장 컬리에. 오.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두 분이서 분업을 하신답니다. 할머님이 다듬으시면 할아버님이 엮으시는 거죠. 가지 묶음이 어느 정도 쌓이면 빈 트럭이 마을을 돌면서 수거해 간답니다. 나즐리 마을에서 공동으로 가지를 말리기 시작한 것은 1955년부터라고 합니다. 압둘라 간닥이라는 농부가 밭에서 수확한 가지를 팔지 못해 고민하다 속을 파낸 뒤 말려서 겨울에 판 것이 시초였다는데요. 이후 마을 전체가 함께하게 됐답니다. 이 집에서 몇 개 가지고 오고 이 집에서 몇 개 가지고 오고 수첩에 적네. 만든 개수만큼 수익을 분배하기 때문에 가지 묶음을 수거할 때 꼼꼼히 개수를 확인하고 기록한답니다. 가지가 이제 쭈글쭈글해지고 이제 색이 변하니까 매 시간마다 거두서 또 오고 거두고 갔다 오고 갔다 왔다 하루에 하루 종일 그렇게 한대요. 매 시간마다. 가지를 찾아다니는 것도 일이네요. 이끼. Gelmediğin biraz önce ya. Biraz önce geldiydi. Mustafa amca bir şey yok. Ne yapıyor? dört tane dört. 16 tane Mustafa amca. 저도 잠시 일손을 보탰는데요. 보기보다 무게가 나가서 한꺼번에 많이 들진 못하겠더라고요. Öyle mi? Böyle. Düzgün. Tamam düzgün attım. Normalde bu işin yoğunken 60 ev falan. Ama patlıcan bitiyor. Ha bir turda o kadar ev öyle. Ama patlıcan bitti, azaldı. Burada kaç ev oluyor genelde? Genelde 40-50 arası. 40-50 arası. Ama şu an patlıcan bitti. O yüzden bu kadar. Oo sen ayağa kalkmışsın. 가지 묶음 수거가 끝나면 가지를 말리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가지를 말리기 전 한 가지 과정이 더 남았다는데요. 가지를 물속에 담그는 일이랍니다. Neden içinde bandırıyorsun? Ya bunun patlıcanın içindeki siyahlık gitsin diye. Ne kadar? Ya bu bidonun içinde 45 dakika duruyor. 보존제 없이 물에 담가만 두었는데도 정말 가지 속이 하얗게 유지되더라고요. 이제 가지를 널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곳이 습도가 낮고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를 말리는데 최적의 장소라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공기통로라고도 부른다는데요. 이 마을 건조장에서 50m만 떨어져도 고르게 마르지 않고 가지의 일부가 썩기도 한다는군요. Bir de bunu kaç gün beklettireceğim, kurutturacağım? Yani sezonumuzda Ha? 2 günde İki gün. komple alıyoruz. 2 günde kuru. 2 günde kuruyor. 적당한 바람과 온도, 그리고 풍부한 일조량. 그야말로 가지 계곡의 천혜의 장소입니다. 마을 사람 전체가 이렇게 공동체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일한다는 게 그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하나 정성 들여 가꾼 가지들. 고마운 자연의 선물입니다. 부르주는 나스 아니요? 나스의 수단. 겨우내 밥상을 책임질 말린 가지가 완성됐습니다. 바짝 마른 가지에서 나는 소리가 정말 경쾌한데요. 가지는 튀르키예 요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재료입니다. 튀김, 구이, 볶음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기 때문이죠. 나즐리 마을에서 생산한 말린 가지는 튀르키예 전역으로 보내진다는데요. 자연 건조가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1년 내내 전국으로 전 세계로 판대요. 이게 2년 동안 안 상한대요. 2년 동안 보관이 가능해서 3개월 동안 작업하고 2년 동안 파는 거죠. 저도 가지 요리를 좋아해서 자주 해먹는데요. 이렇게 많은 공이 들어가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기름진 땅 아이든을 떠나 튀르키예 남서부에 위치한 바파 호수로 갑니다. 길이는 약 15km, 그리고 너비는 약 5km에 이르는 바파 호수는 에게해 지역에서 크기가 가장 큰 호수인데요. 3세기 무렵에는 이곳이 바다였다고 합니다. 여기 바파호수가 장어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장어잡이 하는 거 따라가서 구경해 보려고 가고 있어요. 메라바. Nami hoş geldin. 메라바. 아큰배. 구육 멘데레스 강이 운반한 충족층이 퇴적되면서 에게해에 많이었던 곳이 바다와 분리되었고 지금은 담소가 되었습니다. 먹이가 풍부한 바파호수로 점차 다양한 생물종이 모여들었고 1994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현재 호수에는 250여 종이 넘는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데요. 바파호수는 멸종위기 취약종인 플라밍고의 중요한 먹이 활동 지역이라고 합니다. 플라밍고의 우아한 분홍 날갯짓을 감상하는 사이 어망을 설치해둔 곳에 도착했습니다. 부표로 위치를 표시해둔 것이라고 하는데요. 장어가 올라와요, 올라와. Geliyor işte. 10월에서 11월까지가 장어를 잡는 시기라는데요. Aç tut şimdi. Tut kepçeye. 이때 잡은 장어가 제일 맛있답니다. 또 나왔어. 아, 이거 엄청 커요. 이거 엄청 커. 분날 부육. Evet. En büyükleri 2 kiloya kadar gelir ama yani ondan daha şeyleri görmedik. Bunlar genelde dişi bireyler. Dişi bireyler bu tatlı sularda oluyor ama su deniz kıyılarına olan lagunlarda erkek bireyler oluyor. Onlar daha böyle 1 kilo, 1,5 kilo kadar olur. Geliyor işte bak. 온대요. 바파호수의 어부들은 보통 3, 4일에 한 번씩 어망을 확인한다는데요. 이곳에서 연간 40톤에 이르는 장어가 잡힌답니다.
그리고 그 장어의 대부분이 우리나라로 수출된다고 하네요. Kaç kilo? 1 kilo. Bu 15 yaşında falan vardı. Yani oradan buraya kadar arası da çok yerler var. Neden? Bafagöl'e kadar geliyor. Şimdi buradan giden bir anne tekrar yavrular içgüdüsel aynı annenin geldiği yere gidiyorlar. 귀소 먹는. O da bir sır, o da bir gizem yani bu balığın. 멕시코 해협에서 바파호스까지 7천여 킬로미터를 헤엄쳐오는 장어의 회귀 본능이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트리케 사람들은 장어를 아예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호수 근처에 장어 맛을 궁금해하는 일부 관광객들을 위해 장어 음식점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굽는 건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그런데 저건 다림이 아닌가요? Şu eğriyi almak için, mangala tam basması için. Ne de olsa eğri yok. Dedim ya az önce bahsettiğim şu olarak eğri yok mesela. Ama yine de bir vurulma oluyor şu şekilde. Onları şu şekilde bunlar. 특별한 조리도구를 활용해 장어의 기름기가 쫙 빠질 때까지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랫동안 장어를 굽더라고요. 아, çok güzel gözüküyor. 와, 진짜 맛있겠다. 바삭바삭 튀긴 것처럼 바삭바삭해 보여요. 진짜 맛있다. 바삭바삭 소리 들리세요? 바삭바삭. 튀긴 것도 아닌데 바삭바삭하고 담백해요. 진짜 담백해. 장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느끼한 맛이 전혀 나지 않았는데요. 올리브유에 레몬, 마늘을 넣은 소스와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1700년) 전 바다였던 에게해 호수와 황홀한 플라밍고 떼의 근무, 그리고 멕시코에서 7천여 킬로미터를 헤엄쳐온 장어까지 알수록 놀라운 대자연의 신비를 온몸으로 느끼고 갑니다. 아름다운 바파호수를 뒤로하고 포도의 고장 마니사로 갑니다. 달콤한 포도 향기로 계절을 맞는 마을이 있습니다. 마니사에 자리한 작은 마을 귀잘교이입니다. 이곳에는 조금 특별한 포도 품종을 재배하고 있다는데요. 지금이 한창 수확기라는 말에 한 걸음에 포도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가 포도의 고장 마니사예요. 마니사가 마니사에서만 나는 특별한 포도종이 있고 그걸 건포도로 만들거든요. 여기가 전부 포도. 이야. 술탄에게 합당한 포도라는 의미를 가진 술탄이의 포도입니다. 개량되지 않은 고대 품종이죠. Bu üzümler Sultaniye çekirdeksiz üzümler. Manisa'nın göz bebeği. 또한 마니사는 튀르키예에서 포도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식용 포도는 약 20%를, 건포도는 약 8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Üzümü seviyor musunuz bu? Evet. Sevilmez üzüm ya. Yurt dışına yolluyoruz üzümleri. Size yolluyoruz. Amerika'ya yolluyoruz. Her tarafa yolluyoruz, her ülkeye. 아이고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 Bu kaç kilo? 5 kilo. 3. 3 kilo gelir. 3. Oo. Manisa'nın üzümü böyle olur. Ya. Bu tadından yenmez. Bir tane de ben yiyeyim. şurup. 포도는 8월 중순에서 9월 초 사이에 수확하는데요. 이 시기에 포도를 수확해야지만 단맛과 신맛이 조화로운 건포도를 만들 수 있답니다. 이 포도 수확을 하는 시기가 이게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이거 설탕 농도를 측정을 해서 22 브릭스라 그래요. 그게 도달을 하면은 이제 수확을 한대요.
와인 양조장에서 일할 때 포도 수확을 해봤지만 건포도용 포도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와인용 포도에 비해 알이 많이 달려있어 훨씬 무거웠습니다. Kolay gelsin. Görüşürüz. Bay bay. Teşekkürler. 건포도용 포도는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옥한 토양에서 재배해야 합니다. 척박한 곳에서 자라는 와인용 포도와는 정반대의 환경이죠. 여기가 포도 말리는 곳인가 봐요. 엄청 넓어요. 우와. 이야, 이렇게 말리는구나. 갓 수확한 포도는 농장 옆 포도를 말리는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황토빛 용액에 포도를 담갔는데요. 포도를 씻는 물이라고 보기엔 색이 너무 탁하죠? 그런데 더 미스터리한 것은 용액을 거친 포도가 맑고 투명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체 용액의 정체가 뭘까요? Ne ne? O suyunu nereye açıyor? Bağdan gelen üzümlerimiz araç aracılığıyla buraya geliyor. Daha sonrasında potasyum karbonat ve asit oranı yüksek zeytinyağıyla burada bandırma işlemi uygulanıyor. 고대부터 내려오는 건포도 만드는 방법이라는데요. 옛날엔 잿가루와 올리브 오일을 섞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술타니의 품종으로 만든 건포도 맛의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Biz zeytinyağı ve potasyum karbonatla bu üzümü bandırdığımız için bu üzüm içerisindeki özü kaybetmiyor. Rengi de? Rengi sarı oluyor. Bu özü de kurumadan yani daha bir esnek şekilde üzümün içinde kalıyor. Daha aroması güzel oluyor bu şekilde. 자연 건조한 포도의 건조 기간이 15일에서 20일 정도라면 용액을 담근 포도는 7일에서 10일로 단축됩니다. 포도 품종이 술탄이거든요. 술탄이. 이 술탄이 오토만 술탄에서 온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술탄이 이 어느 날 포도가 이렇게 말려 있었는데 그걸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포도를 말리기 시작했는데 이름을 붙인 게 술타나. 이 술타나가 술탄의 부인을 술타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맛있고 먹음직스러운 그만큼 중요한 포도가 이 술타나예요. 빵을 만들거나 케이크를 만들 때 사용하는 술타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건포도라고 부르는 건 맛과 향이 차원이 다른 이 포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와, 이게 이제 거의 다 말라간 건포도잖아요. 이야, 봐, 색깔이 이렇게 변했어요. 가을볕을 듬뿍 머금고 먹음직스럽게 익었습니다. 가지에 달린 한 알 한 알이 마치 보석처럼 빛이 납니다. 그 단맛과 신맛, 단맛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신맛과 그 향, 포도 향이 입에 풍기면서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 그라데이션 보이세요? 그라데이션 이게 이제 오래된 거부터 새로 말린 것까지 이렇게 그라데이션 색깔이 점점 이렇게 변하는데 이게 햇볕에 비치면서 너무너무 예뻐요.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Everything's gonna be okay.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건조를 마친 술타나는 기계를 이용해 분리 작업을 하는데요. 이때 가지를 비롯해 여러 불순물이 제거된답니다. 가지랑 그 먼지들이랑 다 털려서 깨끗한 건포도가 올라가는데 너무 신기하네요. 술타나가 차곡차곡 쌓여지는 게 보는 것만으로도 부자가 되는 기분인데요. 가을은 여유와 감사를 느끼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제 에게의 지역을 벗어나 멀리 지중해로 떠납니다. 푸른색으로 빛나는 카쉬, 그리고 메이스 섬입니다.
깊고 푸른 바닷물과 남극의 여유를 품은 도시 카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안탈리아와 페티에 사이에 있는 카시라는 휴양 도시예요. 카시가 엄청 예뻐요. 예쁘다고 되게 유명하거든요. 물도 예쁘고 마을도 예쁘고 아기자기 엄청 예뻐요. 제가 좋아하는 마을 중에 하나예요. 카시는 독특한 청록색의 해변과 맑고 깨끗한 바닷물로 매년 수천 명의 현지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안탈리아의 보석 같은 휴양지입니다. 카시에서 즐길 수 있는 해양 스포츠가 다양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곳으로 떠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카시 인근의 섬으로 가기 위해서죠. 예, 배 타고 그리스 가요. 카시 항구에서 눈앞에 보이는 그리스의 작은 섬 메이스 섬으로 가려는 건데요. 튀르키예가 공화국을 수립한 후 에게해와 지중해의 섬을 그리스에게 넘겨주면서 메이스 섬은 그리스의 최동단 섬이 되었습니다. 바다 색깔 너무너무 예뻐요. 이 지중해 특유 색이 있거든요. 그 색, 코발트색. 5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운영되는 보트를 이용하면 카시와 메이스 섬을 쉽게 오갈 수 있습니다. 이 매력적인 작은 섬은 최근 몇 년 동안 대대적인 복원 작업을 거쳐 더욱 아름답고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었다는데요. 너무너무 예뻐요. 동화 속 마을 같아요. 동화 마을. 알록달록. 튀르키예에서 배로 20분 만에 그리스에 도착했습니다. 참 재미있죠? 20분 여행해서 여권 검사하는 나라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너무 신기해. 바다를 중심으로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더 예뻐요. 저거. 여기 가려고 왔어요. 제가 국경을 넘은 이유, 이 푸른 동굴 때문입니다. 날이 추워지면 비와 바람 등으로 인해 파도가 거세져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요. 드디어 그 기회가 닿았습니다. 메이스 섬 남동쪽에 위치한 푸른 동굴은 배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데요. 오늘도 파도가 높으면 배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셔서 긴장되더라고요. 저 안으로 들어간대요. 배들 있어.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물이 높고 파도가 있어가지고 저기를 배가 못 지나갈 거라고 지금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한번 시도는 해본대요. 수구리. 보트에 몸을 완전히 눕히고 조심스레 시도해봤는데요.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요? 1차 시도 실패. 다시 한번 도전. 엎드려. 드디어 성공입니다. 드디어 왔어요. 이 블루 케이블을 정말 오고 싶었는데 정말 너무 환상적이에요. 오케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황홀하고. 안돼. 갑니다. 다음에. 높이와 폭이 20여 미터 정도 되는 푸른 동굴은 바다를 통해 굴절된 태양빛이 동굴 내부에 반사되어 눈부신 푸른색을 만들어내는 거라는데요.
야광물이. It's amazing. It's another world. Where are you from? Turkey. 아, Turkey konuşuyorum o zaman. 터키말 하면 이런 반응. Nasıl güzel mi burası? Çok güzel. İlk defa mı? Evet, ilk defa geliyorum. Nereden geldiniz? İstanbul. İstanbul'da. İlk de? Ben de İstanbul'dan geliyorum. Rüya gibi. Rüya. İnanılmaz, evet. Evet, Korean olsun. 한국말 하시네, 한국말. 한국말 대화. 안녕하세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아, 정말 여기서 체험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해서 너무 이거는 이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예, 할아버지가 자꾸 걱정을 해서 나가야 된대. 나가. 안 그러면 여기 갇힌다고. 이거에 동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더 스릴 있어요. 가서 수영하는 것보다. 와. 오랜 저의 버킷리스트를 이룰 수 있었던 푸른 동굴 탐험을 마치고 다시 메이스섬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메이스섬은 항구를 중심으로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는데요. 섬마을답게 해산물 식당이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 식사는 섬 특유의 편안한 분위기를 즐기며 신선한 바다 음식을 맛볼까 합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이 마을을 튀르키예 작가 오르한 파묵이 있는데 그분이 되게 좋아했었대요. 여기서 와서 글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이 작은 섬만의 그런 매력 있잖아요. 200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오르한 파묵이 메이스섬을 자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신간 소설 페스트의 밤에도 이 섬이 등장한답니다. 거북이 있어요. 거북이. 바다 거북이. 헤엄쳐서 오고 있어요. 그리스 오니까 음식이 달라졌어요. 그리스 하면 또 유명한 문어 요리랑 또 무사카라고 감자랑 다진 고기랑 가지랑 이렇게 층층이 쌓아서 요리한 게 있어요. 맛있겠다. 튀르키예에서 몇십 분만 배를 타고 오면 그리스 전통 요리를 맛볼 수 있다니 꿈만 같습니다. 그리스 올리브 향도 나고요. 너무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무사카는 이탈리아 라자냐와 비슷한데요. 다진 고기와 가지, 감자 등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튀르키예예요. 이게 튀르키예를 바라보면서 그리스에서 먹는 이 경험도 참 특별하네요. 신기하고. 간간히 불어오는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시리도록 푸른 풍경이 반찬이 되어주는 호사스러운 만찬을 천천히 음미합니다. 메이스섬에서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다시 카슈로 돌아오니 어느덧 해넘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흔적들과 현대적으로 지어진 가게가 한데 어우러진 카슈의 밤거리는 놓쳐서는 안 될 즐거운 풍경 중 하나입니다. 여기 이 지역을 상징하는 리키안 시대 석관이 시대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묘해요. 특히 밤에 보니까 더 묘한데요. 마을을 위해 꾸며놓은 인공 조형물 같지만 실제로 리키아 시대에 만들어진 유적입니다. 현대 건물들 사이에 자리한 석관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카슈는 전형적인 그리스 주택이 들어서 있는 도시로 좁은 골목이 특징입니다. 메이스섬과 마찬가지로 항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식점들이 들어서 있죠. 은혜?
badem. Ha? Buzlu badem. Neden buzlu badem? Yaş badem. Yaş badem. Ha, nasıl yeniyor? 여름 별미인 이 아몬드는 튀르키예 전통주인 라크의 안주로 특히 인기가 있답니다. Neden soğuk buzluyuyor? Bu kuruduğu zaman bozuluyor. Ha. Bu kuru bademin yaş hali bu. 물에 적신 거라 껍질이 쉽게 까지는데요. 약간 비린 맛이 있지만 거슬리진 않습니다. 생아몬드 바짝 익기 전에 수확을 해서 이렇게 또 차갑게 먹어요. 근데 튀르키 사람들은 그 채소나 야채를 익었을 때만 먹는 게 아니라 익는 과정을 다 따서 먹어요. 식감이랑 맛이 다 다르다고 해서. 그래서 이 아몬드는 이제 익기 전이라 껍질 쓰니까 벗겨서 그냥 속만 먹거든요. 껍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몬드를 뜨거운 물에 15분 정도 불린 후에 얼음에 넣어둔다고 합니다. Sadece yazın değil, kışın da soğuk yiyor. 여름이어서가 아니라 겨울에도 이렇게 차갑게 먹는데요. 특색 있는 간식이죠? 미로처럼 이어지는 좁은 골목들과 돌멩이로 만들어진 아기자기한 바닥이 여전히 그리스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낮에는 느낄 수 없었던 활기가 거리를 가득 메웁니다. 여유가 넘치는 남국의 정치입니다. 어마어마한 석간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관광지면서도 또 그냥 휴양지가 아니라 옛날에 이게 역사가 깊었던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치가 더 있고요. 너무 좋네요. 에게에서 지중해까지 쉼없이 내달렸던 시간. 가슴 벅찼던 순간들이 자꾸만 떠올라 저도 모르게 걸음이 느려집니다. 와, 와인바, 와인샵이네. 아무래도 아쉬운 마음이 들어 한 와인 가게에 들렀습니다. 다양한 튀르키예산 고급 와인들이 준비돼 있더라고요. 튀르키예 와인은 아직 안 알려졌어요. 근데 예전에 이 튀르키예 땅에서는 계속 와인을 생산을 했어요. 히타이 때부터 비잔틴을 거쳐서 계속 와인 생산을 해왔는데 이제 오스만 때도 그리스인들이 계속 와인 생산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인들이 이제 본토로 돌아가면서 와인 만들 사람이 없어서 그 포도밭이 그냥 버려졌거든요. 근데 지금 젊은 튀르키예 사람들이 다시 그거를 포도밭을 부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종류가 되게 많아졌어요. 와이너리 숫자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술잔의 빛이 저 하늘의 달과 한 잔 주번이 더워서 시원한 로제 와인 시켰어요. 가을이 빚은 풍요함이 가득했던 여정. 포도향에 흠뻑 취해 달콤하게 마무리 지어봅니다.